참고로 이게 일론 머스크가 그 나사의 최고 기술자들을 영입해다가 처음으로 만든 자기들만의 고유 로켓의 엔진이 랩터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 다음 버전이고, 그리고 이게 가장 최근에 완성한 랩터 3입니다. 우리가 지난 50년간 보아온 그 로켓 엔진과 매우 흡사하게 생긴 랩터 1에 비해 랩터 3는 아예 다른 차원의 결과물이자 마치 옛날 브라운관 TV 보던 사람이 처음으로 납작한 LCD TV를 보던 때의 차이, 또 우리와 차은우의 차이, 아니면 공중전화에 동전 넣어 전화하던 사람이 처음으로 핸드폰이라는 걸 보았을 때 받았을 그 첫 충격과 유사할 정도로 일론 머스크는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진짜 모든 사업에서 그 발전 속도와 혁신의 크기가 그냥 미쳤습니다. 참고로 일론 머스크는 그냥 지금도 전 세계 최고 부자이긴 하지만 인류 최초로 1조 달러, 즉 1천조 원의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될 것으로 미국의 거의 모든 경제지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게 그는 사실상 세계 최초의, 그리고 현존 세계 최고의 전기차 회사이자 인공지능 전문 회사인 무려 테슬라를 소유하고 있고, 또 요즘에는 오히려 미국 나사보다 더 앞선 기술력을 뽐내고 있는 우주 정복 프로젝트 스페이스 X까지 운영하고 있는 데다 인간의 뇌에 직접 칩을 이식시켜 마치 공각 기동대의 그것처럼 근 미래 우리가 그저 생각만으로 디지털 세계에 접속하고 연결될 수 있는 차세대 디지털 신경장치 회사인 뉴럴링크도 가지고 있는 데다 이미 현재 우주에다 무려 7,000개의 인공위성을 뿌려놓아, 즉 지구를 삥 둘러 거대한 인공위성 인터넷망을 만들어 놓아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서도, 아니면 망망대해 한가운데서도 누구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스타링크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일종의 천재 공학자이자 사업가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업들이 다 돈을 잘 벌어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차 회사 테슬라 빼고는 그 로켓 사업도, 또 뉴럴링크와 스타링크도 다 대부분 아직은 적자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테크 경제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그가 곧 인류 최초의 1조 달러 부자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니, 그러니까 그에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숫자의 부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분야는 따로 있는데, 그게 바로 로봇 사업입니다. 로봇? 네, 이게 지금은 저기 먼 미래에나 있을 법한, 아니면 영화나 또는 옛날 일본 만화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애들 장난 같은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 인터넷이, 그리고 손안에 맞는 컴퓨터인 스마트폰이 정말 순식간에 우리 삶과 사회 안으로 들어와 이제는 이미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삶의 일부분이 되어버린 것처럼, 그리고 이미 도로마다 전기차가 가득한 것처럼, 게다가 영화 허에 나오던 모든 걸 알고 또 모든 걸 다 할 줄 알며 마치 인간처럼 완벽하게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한 그런 만능 AI 역시 이미 챗 GPT-4.5의 등장으로 현실이 된 것처럼 이제 우리 인류의 다음 단계는 바로 로봇입니다. 참고로 그 로봇의 또 다음 단계는 인공지능으로 완성된 완벽한 성능의 가상현실 세계입니다. 아마 지금부터 대략 10년 정도만 지나도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현실과 거의 구분이 어려운 수준의 가상현실 세계가, 또는 가상현실 세계 제품이 출시되어 사람들은 자신의 여가시간 대부분을 현실보다 그 가상 디지털 세상 안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살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무튼 다시 로봇 이야기로 돌아와서, 예전에 제가 영상으로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피규어 1 역시 이미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높은 완성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인간과 똑같이 생기고 또 똑같은 형태로 작동하는 로봇을 인간형 로봇이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이 피규어 로봇 회사는 이제 곧 올해 다음 달인 12월이면 시작될 일론 머스크의 로봇 시장 독주를 막기 위해 챗 GPT 회사인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엔비디아가 힘을 합쳐 만든 테슬라 로봇 대항마 회사입니다. 그리고 벌써 그 제품의 퀄리티가 끝내주며 일부는 이미 BMW 공장에 취직해 일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금 전 세계 수많은 회사들에서 이런 인간형 로봇을 만들려고 거의 인공지능 시장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이상으로 천문학적인 투자금과 인력을 쏟아부으며 개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바로 그 경쟁에서 마치 전기차 경쟁에서 테슬라를 따라올 회사가 없는 것처럼 일론 머스크의 인간형 로봇인 이 옵티머스는
거의 넘사벽 수준으로 다른 모든 회사들을 앞서고 있습니다. 그럼 궁금해집니다. 어차피 로봇을 만들 거면 그냥 특정 작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이런 자동차 공장의 로봇이나 아니면 음식 만드는 로봇 또는 커피를 타주는 로봇처럼, 아니면 로봇에게 팔을 막 8개 정도 달아주면 한 번에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어째서 굳이 이렇게 만들기도 너무 어려울 것 같은 인간형 로봇을 만드는 그 이유가 잘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좀 무섭기도 하고 또 한편 기대가 되는 이유인데, 즉 이렇게 인간형 로봇을 만들 경우 그 안에 충분히 똑똑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만 탑재시킬 수 있다면 곧 그 로봇들을 우리 인간이 존재하고 활동하는 모든 자리에 들어가서 지금 우리가 하던 그 모든 일들을 다 대신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쉬운 예로는 현재 공장에 있는 사람들의 자리에, 그렇다고 따로 공장을 다시 고치거나 별도의 특수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도 이 인간형 로봇들은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들어가서 똑같은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이들 로봇들은 잠도 잘 필요도 없고 화장실도 가지 않으며 또 자꾸 중간에 담배를 피러 나갔다가 막 1시간씩 자리로 돌아오지 않는 일도 없으며, 무엇보다 이들 로봇은 작업을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해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로봇들은 전 세계 모든 회사와 공장주들이 항상 꿈꿔오던 기술의 선물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미 전 세계 공장들에는 우리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있지만 이미 이런 인간형 로봇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시범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아마 바로 내년부터는 그런 추세가 엄청나게 속도를 내며 넉넉 잡아 향후 약 10년 내 전 세계 공장 자리의 거의 80% 이상이 거의 다 이런 로봇들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그럼 이게 로봇들이 우리 일자리를 빼앗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그건 일부 일리가 있는 우려이기도 하지만 이미 은행들도 ATM 기계를 한 대 놓을 때마다 평균 28명의 직원을 해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좀 구식이긴 하지만 ATM 기계도 일종의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노동 영역을 침범하며 인간에서 기계로 대체되는 변화는 우리 근대 역사 기술의 발전과 함께 항상 따라왔던 필연적인 변화입니다. 대신 그만큼 우리에겐 그렇게 잃는 것보다 더 큰 기회 역시 새로 생기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인간형 로봇들은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거나 물건을 옮기는 작업만 하는 게 아니라 조만간 더 세련되게 다듬어져 그 다음에는 곧장 우리들의 가정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 또한 설마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한 예로 불과 70년 전에 이 자동차는 너무도 편리한 기계였지만 오직 부자들만 누릴 수 있었던 사치품이었던 반면, 오늘날에는 거의 누구나 필요한 사람은 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것처럼 이 로봇들 역시 각각의 가정에 들어와서 정말 지난 2000년간 가정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그 설거지와 빨래 그리고 청소와 같은 가사 노동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해방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확실한 용도가 있어야만 또 이 로봇 사업도 큰 수요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마치 과거 스마트폰이 정말 순식간에 인류의 필수품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상상보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와 완성도로 이들 로봇들은 우리가 절대 거부할 수 없는 아주 친근한 디자인과 강력한 기능들로 무장한 채 순식간에 우리들의 가정 안으로 들어와 가사 노동은 물론이고 강아지와 고양이를 돌봐주기도 하고, 밤에는 잠도 안 자고 집에 방범 경계도 서줄 것이며, 또 무엇보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도움을 주는 도우미가 돼요. 마치 무슨 가구나 TV를 집에 들여놓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삶의 일부로 빠르게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계산을 해보아도 그때에는 전 세계 공장과 가정에서 일하고 있는 전체 이 로봇들의 수는 현재 자동차의 수를 정말 아득히 넘을 정도로,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냉장고와 TV의 수를 계산하기 어려운 것처럼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구글이나 애플 같은 테크 기업들이 지금처럼 우리 지구행성의 최고의 기업으로 올라서기 직전까지는 언제나 자동차 회사들이 세계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회사들이었습니다. 물론 또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 자동차 회사들은 항상 그 순위 최고 높은 곳들을 차지하고 있을 것인데, 이 자동차 회사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 있는 이유는 그게 마치 신발처럼 우리 인간 생활에 너무도 필요한 유용한 기계이면서도 또 몇 년마다 계속 새로운 신제품을 등장시킬 수 있고, 무엇보다 대량 생산에 들어갈 경우 특히 그 마진율이 또 엄청나게 좋아서인데, 이 로봇 산업의 경우 전문가들의 추정에 의하면 그 자동차 시장보다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대략 사이즈가 100배 이상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즉 이제 곧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지금까지는 순차적으로 자동차와 TV 그리고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차례대로 지배했던 시대라면, 이제는 곧 엄청난 인공지능 기술과 함께 그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들이 지배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는 뜻인데, 그리고 현재까지 상황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일론 머스크가 적어도 그 최초 절대 강자이자 승자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뜬금없이 어쩌면 우리나라의 어떤 로봇 회사가 일론 머스크의 그 로봇 사업의 가장 강력한 대항마가 될 수도 있으며, 또 나아가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전 세계 로봇 산업과 시장의 완전 중심지이자 메카가 될 가능성이 지금 매우 크게 높아지고 있어 지금부터는 그 내용에 대해 좀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어떤 분들은 에이 설마 그럴까 하시는 분들도 아주 많으실 텐데,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은 반도체 초강대국이 될 줄 아셨나요? 아니면 우리나라가 세계 1위 스마트폰 제조 국가가 될 줄, 그것도 아니라면 폭스바겐 그룹과 세계 1, 2위를 다투는 세계 최고의 자동차 강국이 될 줄, 이런 건 우리는 물론이고 전 세계인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들입니다. 우리 한민족은,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 지구 문명에 있어 일종의 소프트웨어 버그 같은 것입니다. 뭔가 상식으로 충분히 설명될 수 없으며 원래 프로그램된 정상적 한계를 뛰어넘는 아주 이상한 결과치를 보이는 일종의 돌연변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평소 우리의 과거 역사나 또는 근대 역사를 돌아봐도, 그리고 지금도 이 나라에서 살아가며 주변 한국인들을 보며 매일같이 느끼고 있는 자부심이자 일종의 확신입니다. 여기서 짧게 또 퀴즈를 한 개 내겠습니다. 앞서 이미 전 세계에는 수많은 로봇들이 산업 현장에 투입되어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는데, 그럼 지금 전 세계에서 로봇이 가장 많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1번 미국, 2번 독일, 3번 중국, 4번 리텐슈타인. 네, 정답은 5번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로봇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게 세계 로봇 연맹에서 최근 공개한 전 세계 국가들의 로봇 보유량 조사 결과입니다. 아직은 이 데이터들 대부분 다 산업용 로봇들이며, 그래서 직원 1만 명당 로봇의 수를 계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이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무려 1012대로 그냥 1위도 아닌 3위 독일보다, 그리고 그 다음 일본과 중국보다도 무려 2배 이상 많은 압도적인 수의 로봇을 이미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 일반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대한민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치고 나가며 과거 인터넷과 디지털 경쟁에서도 그러했고, 또 국민의 스마트폰 보유 및 사용량에서도 현재 전 세계 압도적 1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그 다음 단계인 로봇 사회를 향해서도 전 세계에서도 가장 빨리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나라에는 아마 믿기지 않겠지만 일론 머스크의 그 무시무시한 테슬라 로봇 군단에 맞먹을 만한 세계 최고의 로봇 회사가 이미 존재합니다. 바로 전 세계 모든 로봇의 조상님이자 고향인 바로 보스턴 다이나믹스입니다. 다들 옛날에 인터넷 서핑하다가 이 로봇들 한 번씩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소처럼 생겨서 미군들 집 나르는 신기한 로봇, 요즘 많이 보이는 개를 닮은 로봇인 스팟, 그리고 가분수처럼 생겼는데 끝내주는 운동 성능을 가진 바로 아틀라스 등 이 모든 로봇들이 모두 바로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개발한 로봇들이며, 전부 다 해당 분야 전 세계 최초의 완성형 로봇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회사를 지난 10년 동안 기술력과 판매량도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또 희한하게도 매번 새 차 나올 때마다 차량 가격은 더 빨리 오르고 있는 바로 현대자동차에서 3년 전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회사를 단돈 1조 원에 사버렸습니다.
1조 원이 왜 단돈이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건 나중에 현대 자동차에 있어 수백 배가 아니라 수천 배, 아니 그 이상의 이윤과 압도적 경쟁력을 가져다줄 정말 신의 한 수였다고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부터 이 자동차라는 건 더 이상 엔진 달린 마차가 아닌 바퀴 달린 아이폰이자 도로 위에 로봇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테슬라 로봇들도 모두 다 테슬라 자동차에 사용되는 그 똑같은 칩과 같은 종류의 인공지능 알고리즘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만들어지고 있어. 말하자면 둘 다 로봇이긴 한데 한 개는 바퀴로 굴러가고 다른 한 개는 사람처럼 생긴 것뿐, 둘은 엄마가 같은 이란성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곧 펼쳐지게 될 이 테슬라와 현대 자동차 사이 로봇 대전에서 물론 지금이야 살짝 테슬라가 앞서고 있기는 하지만 그게 싸움이 좀 더 진행이 되고 나면 그 결과는 현재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테슬라는 물론 로봇에다 자동차 회사 그리고 로켓 회사까지 가지고 있는 아주 큰 회사이긴 하지만 또 그렇다고 우리 현대 자동차 역시 어디 동네 카센터가 아니기 때문에 원조 세계 최강 로봇에다 또 세계 3위 자동차 회사를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최강 전차와 무기를 만드는 방산 회사까지 가지고 있는 데다 우리 현대 자동차 또한 절대로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현대 자동차의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경우 테슬라가 기존 자사 로봇인 아틀라스의 최대 약점을 파고들어 유압식 관절 방식 대신 모터 방식의 옵티머스를 내놓으며 선두를 빼앗아 버리자 얼마 지나지 않아 보란듯이 정말 순식간에 그 옵티머스와 똑같은 방식의 모터 방식으로 제작한 새로운 인간형 로봇을 최근 선보이면서 이 분야 최초의 왕이었던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절대 테슬라에게 순순히 그 선두 자리를 내주지 않겠다는 기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이게 모든 상품이 다 그렇지만 바로 그 가격이 문제입니다. 정확히 외부로 알려진 것은 없지만 참고로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그 피규어 로봇의 경우 현재 대당 가격이 무려 약 5억 원입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의 경우 일부에서는 최대 대당 25억 원이 넘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정도로 아직은 그 시장 경쟁력이 전혀 없는데, 그런데 사업 천재 일론 머스크의 경우 이미 옵티머스 3의 대량 생산 시스템을 완성시켜 그 목표 가격을 대략 2만 불로 잡고 있습니다. 즉 우리 돈 2,800만 원 정도라는 말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에 그 누구보다 먼저 이 로봇들을 세상에 뿌리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 그는 판매 말고 렌탈 방식으로 대여하여 초기 판매량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려는 전략까지 발표한 바 있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현대 자동차 측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발표된 게 없기는 하지만 세계 2위 자동차 회사를 운영하는 현대 자동차에게 어찌 보면 대량 생산과 원가 절감 부분은 꽤 노하우가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아마 이미 강력한 대응 전략이 세워져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했듯 이제 전 세계 로봇 시장 또는 로봇 경쟁은 본격적으로 막이 오르게 되며 아마 향후 몇 년 동안 시장에는 엄청난 수와 종류의 갖가지 인간형 로봇들이 쏟아질 예정인데, 제가 일론 머스크를 너무도 좋아하긴 하지만 부디 우리 현대 자동차와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그 경쟁에서 대판 크게 이겨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로봇 강국이 되어 미래 최첨단 시대에서도 지금보다 더 강력한 국가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또 앞으로 나오게 될 그 모든 로봇들이 우리 인간의 삶을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더 풍요롭고 여유롭게 만들어주어 기술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길 기원합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